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소사역 할라 비발디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사역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사역 이렇게 해서 이런 주변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소사역이죠. 소사역 근처에서 아파트가 나왔다. 근데 경기도 부천시 소사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에 나왔냐면 5구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은 6공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구형에서 얼마에 나왔냐면 5억 8,970만 원에 나왔어요. 6억 2,050만 원도 있죠.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5억 8,097만 원은 970만 원은 2022년도에 6.1이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근처에 있는 이런 거죠. 서울 근처에 있는 경기도의 역세권 아파트 가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전용 18형에서 그 정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6억 2천짜리 아파트는 6.3 그 정도에 나왔겠죠. 6.3. 그래서 6.1에서 6.3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렇게 봐줄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서울이라고 봤을 때 이게 서울이죠. 이렇게 서울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서울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이쪽부터 1, 2, 3, 4, 5, 6 여기를 이제 어떻게 봐줄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광역시, 인천광역시보단 그래도 서울에서 가깝죠. 근데 광명보다는 그래도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한 열차로는 한 세 코스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어떻게 봐줄 거냐라는 거죠. 그럼 과거의 사람들도 어떻게 봤냐 봐야 되겠죠. 소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마 한 어느 정도 기간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간 데이터를 보자면 우리가 2012년도에 승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부천시 소사역 프루지오가.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기로 한 게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자면 그래서 이 아파트를 분석해 봐도 되겠죠. 똑같이 전용면적 한 18평 정도로 나오는 이 아파트에 비교해 보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 이 소사역에 관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를 가서 보자면 2014년도죠. 2014년도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가격을 했냐면 3억 2천 정도 했다는 거예요. 3억 2천 정도 돈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2014년도에 3억 2천은 5.8이었던 거죠. 5.8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 금액에서 2017년도가 된다면 이 정도 금액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한 거죠. 3억 8천 그 정도에. 자,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실거래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7천, 3억 5천 이런 식으로 있었죠. 3억 6천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3억 8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5.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를 놓고 보면 지금 2022년도에 왔을 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금쯤 대략적으로 5억 3천 그러니까 5억 3천에서 이게 5.8이니까 5.5 그러면 5억 3천 5억 6천 5억 7천 그 정도로 얼추 있을 수 있다는데 보다시피 이 금액들을 보이시죠. 이 금액들을 이렇게 보다시피 보면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보다 1억에서 2억 정도 더 비싼 걸 보실 거예요. 1억에서 2억 정도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양가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억에서 2억 정도가 더 비싸다 한다면 지금 6.1인데 2억이 더 비싸다? 그런 거죠. 한 40%가 더 비싼 거잖아요. 지금 이 금액에서 한 40%가 더 비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35% 정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8.9점이란 거예요. 지금 8.9점을 8점을 달라는 거예요. 8점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8점을 정도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위치보다 한 2억 정도 더 비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깝깝해지는 거죠. 이런 데는 당연히 깝깝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10년짜리 아파트잖아요. 더군다나. 자, 그래서 과거적 느낌으로 돌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저기 소사역 근처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기는 광역시 아파트 전용 25평은 역세권 분양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역시에는 미분양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가요? 그게 아니란 거죠. 자, 지금은 이렇게 보다시피 이게 지금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예요. 자, 그러니까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이게 인천, 부산, 대구 아파트 분양가예요, 지금. 인천, 부산, 대구 아파트 분양가예요, 지금. 분양가다. 지금 이거 분양가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실거래가, 지금 찍혀 있는 뭐 구축들, 10년짜리 구축들의 어떤 가격과 놓고 보면 뭔가 괴리감이 있죠. 그게 이거예요. 왜 7억 5천, 뭐 8억 3천에 분양을 안 하냐는 거예요, 광역시에서.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하면 되죠. 왜 안 할까요? 자, 지방에서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답은 나와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광역시 아파트 지금 미분양 하나도 없나요? 아니죠. 미분양 얘기 나오고 있고, 작년까지, 그래요. 여러분, 작년까지 무슨 아파트 안 사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이거 이상하다. 우리 시장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광주 부동산만 전문하시는 분들, 광주 이상하다. 하는 것도, 부산 전문 쪽 한 유튜버도, 부산 이상하다. 거래량 이상하다. 거래량이 안 늘어나고 미분양은 또 적체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대구 또 부동산 또 전문화서 대구 이상하다. 거래량이 없다. 지금 계속 또 서울만 다루고 있는 사람도 거래량이 없다. 지금 뭔가 이상하다. 미분양이 늘어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광역시 6억대도 솔직히 고통받는 가격이란 거예요. 6억대에 들어가신 분들. 왜 고통받냐면 지금 이렇게 6억에 들어가셨어요. 그래, 좋아요. 들어가셨다. 근데 여러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박수치고 금리 오르니까 너무 신난다. 난 아파트 이번에 분양받았는데 금리가 더 올랐으면 좋겠다 할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금액도 광역시에서 꽤 높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소사역은 지금 분양가는 지금 이 정도 나온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분양가. 지금 소사역에 나오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 지금 이 안에 안 들어가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분양가 있잖아요. 이거 분양가, 지금 이 분양가 보세요. 5862 보세요. 5862 봤죠? 5862가 지금 여기 지금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58에서 6이 나왔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실거래가 아니면 10년짜리 그 꼬른 아파트들, 10년짜리 꼬른 아파트. 벌써 이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 12년 차가 날 건데 이 꼬른 아파트.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이 아파트가 안 지어지겠어요. 토지가 없어요. 이런데 또 다 재건축 일어납니다. 이런 자리들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양을 해줄까? 여러분들, 광시 아파트가 미분양이 쌓인다. 광시 아파트 분양가를 올렸더니 미분양이 하면 이 금액 되겠죠. 그래도 이 금액대를 어떻게 좀 맞춰서 해보려고 하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소사역도 똑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5년 후에도 이 가격이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 20년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예요? 15년짜리, 16년짜리 아파트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8억이다. 7억 얼마다. 그거는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했던 데이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다주택자는 다 던졌어요. 세금 받으면서 다 던졌겠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던졌던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2021년도에서 어느 정도 해결 다 하신 분들, 그래갖고 빚 다 갚았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틀어놨겠죠. 유튜브 찍으면서 이러겠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주택자들, 여러분들 거 판매 될 것 같아요? 안 돼. 누가 사줍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은행 이자 대출해보자. 어떻게 하시라고? 여러분, 월 500씩 어떻게 이자를 내시려고? 깝깝합니다. 7% 가고 8% 간다는데, 여러분들, 은행에서 여러분들, 대출 연장해 줄 것 같아요?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럼 1금융권 대출금리 10% 넘어가요.
지금 이럴 건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떠들겠죠. 막 신나서 나는 안 삽니다. 난 이전까지 다주택자였는데 다 정리했어요. 저는 안 사요, 안 사. 그럼 미쳤다고 삽니까? 사자마자 뭐다 6천만 원, 7천만 원 세금 내고 사야 되는데 취득세. 그런 짓 안 합니다. 저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 다주택자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 뭐냐? 평균 부담 지수 보다 2021년도부터 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2021년도에 뭐 10년짜리 아파트 샀어요. 10년짜리, 막 15년짜리 아파트 샀어요. 얼마에 샀었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 분양가보다 2억 더 주고 샀어요. 지금 신규로 앞으로 2년 후에 지어주겠다는 그 아파트보다 제가 2억을 더 주고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겠어요. 사셨잖아요. 사셨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 그런데요. 분위기가 이상하고 금리도 계속 오른다 하고 제가 연끌을 했는데 지금 이거 잘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고 이건 뭐 어떻게 뭐 전세가가 막 팍팍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갭이 5억이에요. 제가 갭이 5억 주고 샀습니다. 제 갭이 5억입니다.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갭이 5억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러면 한 5%, 7% 된다는데 그럼 753, 월 300이요. 300. 제가 근데 지금 월 300을 못 받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세후에 놓고 보니까 지금 300이 안 된다. 다 주고 내 아내 월급 갖고 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다. 지금 이럴 거 아니에요. 평균 부담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담이 굉장히 올라간 시기에 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놓고 볼게요. 고주적 목적을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부동산 할 때 고주적 목적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과거적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어땠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땠는가.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난 그냥 거주 목적이다. 일단 거주 목적이다. 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분양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그래. 광역시 사람들도 이 정도에 사고 있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 그런 거다. 정도를 뭐 넘겨가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다시 없을 행운이야. 이제는 이런 행운은 나한테 없어.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온 거야. 그거 아니에요. 현실은 그게 아니란 거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싸다. 이건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너무 싸다 한다면 38,000달러 넘어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GDP가 38,000원 돌파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9,000 막 이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분양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3년, 4년 후에 4만 달러를 돌파해버리면 여러분은 싸게 산 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가격이고 잃어버린 20년이 와버리면 감가상각 당하는 거죠. 왜? 잃어버린 20년이 되면 20년 후에 지금 중학생들 있죠. 중학생들이 20년 후에 아파트에서 하면 아파트 분양을 하면 어떻게 분양하냐? 그럼 놀랍게도 아파트 분양을 6억 해요. 6억을. 그 옆에 있는 아파트를 또 6억에 분양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년이니까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20년 무엇이다? 그냥 경제가 옆으로 쭉 기면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월급이나 20년 여러분이 난 자식들의 월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해 줄 수 있는 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법칙이라는 거죠. 놀라운 법칙.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월급이 올라간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사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결론. 나는 이거요. 이 금액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주 목적이다 하시면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주 목적이다요. 이건 지금부터는 진짜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대가 나왔다면 그냥 진짜 거주 목적이에요. 그냥 거주 목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되네요. 이게 좋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합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뭐가 저점이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정도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